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왕세자가 진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두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부안 현감 신령은 도임한 후 크고 작은 관아의 일은 모두 하리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되 고소할 데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온 고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감이 연부 쓴지 오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무례한 자제들을 여염에 출입하게 하여 많은 폐단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에 아랜 내용으로 아뢰기를 김덕령을 잡아와 추국하고 율에 의해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슴시 정 황신과 병부의 분부로 유격을 따라 외영에 들어간 자이다. 첫방관 유독립이 연명으로 장계하기를 정월 5일에 성첩하였다. 어제 부사 휘하인 왕 파총이란 자가 역관 박의검에게 말하기를 16여기 8, 9일 사이에 소서 행장 등과 먼저 바다를 건너가 저들의 사정을 관찰한 후에 돌아와서 조사를 청하여 함께 건너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관백이 유격을 청한다는 말은 조신이 처음 돌아왔을 때는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말하고 있으니 그 사이의 사정을 실로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이의 결말이 점점 늦어져 극히 염려되는데 가등 청정은 오히려 여전히 운거하고 있으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기를 수선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으니 그 흉무는 반드시 작은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사는 안일한 풍습에 젖어 방비의 일이 날로 해이해집니다. 적이 만약 재침한다면 반드시 적을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니 실로 한심합니다. 다시 여러 진영에 신칙하여 각별히 별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도 제찰사에게 임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사슴시 정 황신이 장계하기를 정월 6일에 성첩하였다. 신이 외영에 들어온 이후부터 사체가 중국의 장관과 같지 않아 외적과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 오직 심유격으로 주인을 삼고 있었는데 지금 유격이 일행의 장관을 모두 거느리고 먼저 일본으로 가고자 하므로 10만여 후로 적진 중에 남아 있습니다. 한가 시세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이 애당초 왕명을 받들고 이곳에 온 것은 다만 철병과 소영을 살피기 위해서인데 유격이 돌아오기 전에는 각전이 모두 군사를 안모하여 독려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빨리 철거할 리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여기에 있으나 별로 할 일이 없으며 유격 역시 경주에 물러가 있거나 아니면 잠시 왕경에 돌아가 있다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더욱 제찰사에 통보하여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조정에서 다시 요량하여 지휘하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16일이 과연 먼저 바다를 건너간다면 황씨는 구태여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경주 덩지에 나와 있는 것도 실로 해로울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진 중에는 달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다만 통사 한두 사람이 있을 뿐이어서 황신이 나오게 되면 모든 사정을 더욱 듣기 어려우며 또 책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머물러두고 사세를 보아 진퇴시킴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 곳의 일은 자세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마땅히 도우 제찰사와 상의하여 잘 조처하여 하겠습니다. 도우 제찰사에게 아울러 이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5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조선 국왕이 요동 두 지휘사에게 건주의 오랑캐를 엄히 단속하여 변방에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는 이로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정월 11일 요동 두 지휘사사의 자문을 접수한 후 흠차 분수 요해 동령도 겸 이변비 둔전 산동 보정사 우참이 양호가 앞서의 일을 자문에 갖춰 본사에 보내왔는데 그 자문에 조선국왕이 보내온 자문의 내용을 조사해 보니 건주의 오랑캐 누르하치 등이 결병의 시기를 노려 조선을 침략하려 하니 본국은 오랑캐 누르하치 등을 회유하여 침략을 허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자문에 갖추어 본도에 보냈다. 살피건대 이 오랑캐가 9월경에 복수를 명분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가려 하는 것을 본도에서 알아차리고 미리 무순비어의 관사를 시켜 회유하여 중지시켰다. 그러나 북쪽 오랑캐는 성품이 견양과 같으며 원래 예의의 고장이 아니다. 근래 군사력이 날로 강성해져서 시대로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중국 근변은 방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는 마땅히 북변에다 병력을 집중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에 회답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자문을 보내니 이 자문을 조선 국왕에게 이첩하여 살펴 시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자문을 이첩하여 보내니 자문의 내용을 살펴 시행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고 당직을 살펴보건대 분수도에서 이미 무순비어의 관사로 하여금 오랑캐의 우두머리를 회유하여 복수를 하겠다는 군사를 멈추게 하고 또 북쪽 오랑캐는 견양의 상품으로 원래 예의의 고장이 아니며 군사력이 날로 강성하여져 때로 불측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병력을 집중시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했으니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귀사에서는 앞의 사실을 갖추어 본도에 이 자문을 이첩하여 만약 본 오랑캐가 동병하는 기색이 있거든 한편으로는 다시 회유하여 금지시키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전해주어서 방비의 만전을 기하게 해주면 몹시 다행하겠습니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행복은 유진유가 민충단의 중국 전사한 중국군을 위한 단을 쌓고 제사 지냈는데 이를 민춘단이라 불렀다. 치제 헌관으로 왕래하는 도중에 어느 중국인이 한 권의 책자를 가지고 팔고자 함으로 소금을 주고받고 왔는데 그 말미에 논동정 만전지계 지본이 있었습니다. 신이 그 말 뜻을 살펴보니 너무도 놀라워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글은 지은 사람이 비록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 이와 같은 의논이 있었다는 것은 불행하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전파할 것은 못되나 일이 우리나라에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오래이다. 평소 이 소를 보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도적의 행위를 행하게 하려는 모책이니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저절로 알 수가 있다. 당당한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전에도 어떤 사람이 상장을 보았는데 그 이름은 잊었다. 이 제독으로 하여금 조선에 유진시킬 것을 청하는 것으로 그 의논과 계책이 그의 이 말과 흡사하였다. 이에 그 사중이 글을 올려 그의 간상을 극론하였다. 망망한 천지간에 어질고 어질지 못한 자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무씨가 개첩하인데 그 말이 몹시 번다 합니다. 대개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위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 심유격에게 회보하고자 하는 것이니 역시 그 형세가 그런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건대 이 사람의 뜻은 빌시 단순치 않을 것입니다. 끝내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이를 중국 조정에 모두 보고하여 이를 근거로 스스로 해명할 소지를 만드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글에 이른바 심유부는 병부에 보고할 말이 없어 바야흐로 두려운 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는 속히 보내지 않으면 지연시키는 죄는 반드시 당신의 나라가 져야 한다 하고, 저들은 또한 구실을 얻어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고 한 것은 비록 우리를 위협하는 말이나 그 실정은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들이 오늘날 염려하는 것이 종전부터 실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첩에 대한 회답은 마땅히 회자의 16역 앞에 보낸 회답 자문을 가리킨다 뜻으로 답해야 합니다. 또 이르기를 큰 자의 배신 황신의 치계에 의거하면 유격이 15일과 20일 사이에 행장 등과 함께 먼저 일본에 가서 관백을 면대한 후에 돌아와 천사를 맞이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배신을 수행시키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그 사이 사세가 또 지연되어 모두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카가 부산을 떠날 때와는 사정이 또한 변한 것이다. 전릭이 물러갈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정해진 날짜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배신을 수행하는 일을 강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조카의 간곡한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황혹하여 조차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이다. 반드시 다시 심유부의 지시를 기다린 후에 조처함이 오를 것이니 조카는 양해하기 바란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승문원에 명하여 금일 내로 회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개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생이 자문을 받들고 와서 전하를 뵙기를 구하는 의도는 해상의 외정에 대해서는 전말을 의논하고 한두 배신을 얻어 가고자 함이니 이는 귀국의 장관 계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속한 일을 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마침 천재가 불편하심을 만나 15일 동안 대명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은 정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마치 10마리의 양이 9사람이 그늘에 기르는 것과 같으므로 공명정대한 의론이었고 한갓 편백된 고집만 부리고 있어 생으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대개 자문을 받고 왕래하는 그 사이에 하나도 가부의 결정이 없다면 이는 한 사람의 야불수의 사령을 받드는 일이지 유격이 생을 보낸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 사람의 배신을 보내는 데 주저함은 실만 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세가 궁박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르면 도리어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니 차라리 지금 배신을 보내 넓은 도량을 보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혹시 배신을 보낸 뒤에 저들이 또 다른 요구가 있을까 염려되니 이는 심유부가 그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생 역시 그런 일은 반드시 없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배신을 보내지 않으면 저 외적의 머무르는 기간이 반드시 오래일 것이요. 또 생 또한 다른 요구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외노가 지체하여 물러가지 않아 행장은 심유부에게 대답할 말이 없고 심유부는 병부에 보고할 말이 없어 바야흐로 두려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계속 무의미한 고집을 부려 속히 배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 지체시킨 죄를 전하께서 져야 합니다. 저들 또한 구실을 얻어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십니까? 더구나 심유부가 황제로부터 받은 칙서에 편의에 따라 이를 처리하라는 허락이 있고 또 조선이 방해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감히 황명에 한거하며 심유부의 주선을 따르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속히 배신을 출발시킨다면 일은 규결될 것이요 변경도 안정될 것입니다.
밝게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오옥령을 병조참 1호 유돈을 홍문관 겨울이로 윤경립을 시강원 필선으로 윤희를 병조좌랑으로 송은순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밤 사경에 달이 전성을 범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 이괴의 육삼은 애꾸눈이 능히 보이는 것이라는 대문에서부터 순함으로 자처한 자다 라는 구절까지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묘자가 맹을 이르는 것인가 맹과 묘는 다른 것 같다 하니 동지사 이정형이 아뢰기를 양원제의 한쪽 눈이 애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척자 등의 말로 범위를 삼아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맹자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물건을 볼 수 없는 것은 일반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기에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 라고 이런 것은 위태함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영사 유성룡이 아뢰기를 점은 비록 몹시 위태한 것 같으나 끝내 피해를 보는 것은 이르지 않은 것이라 마치 한 고조의 홍문연과 같은 것이 곧 그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정경세는 아뢰기를 만약 이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상을 만났을 경우 공구수성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능히 화를 받고 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형세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것보다 더한 데이겠습니까?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한갓 일심만 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일을 시행할 때 공고의 마음을 다하여 군신상하가 함께 협력하며 감히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여 백패를 소생케 하는 것이 모두 수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 지금 국가가 한가하니 이때 그 정형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지금 중외인심 모두 해이해져 죽음 속에서 삶을 구하여 보수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으니 저기 만약 재침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형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지당하다. 지난날 대간의 기사를 보니 적의 무리가 거의 물러가 변경의 경계가 조금 완화되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외적이 다 철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자 정영이 아뢰기를 대간이 농기할 때 조개한 후에 성상소에서 그 조개의 일을 가지고 약간 문장을 변조하여 아뢰기 때문에 신이 어제 계초를 보고 몹시 미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어가 내 일을 어찌 관계하랴 미안하게 여기지 말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이적이 끝내는 천하의 우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강교한 정상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화가 어찌 우리나라에만 그치고 말겠습니까? 지난해는 약간 풍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조금 있는 듯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급급히 조처해야 할 계책을 세우면 전일 어지러울 때와는 같지 않을 것인데 인심은 태만해지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떻게 이끌고 계도하겠습니까? 신들은 여러 해 동안 병치레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대신으로서 제갈 무후와 육선공 같은 이는 모두 몸소 부서를 잡고 밤낮 게을리 아니하인데 신은 3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제상의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일신은 진실로 돌아볼 겨를도 없는데 항상 국사가 이에 이르는 것으로 걱정을 삼고 있었지만 결국 나라의 기강이 탕진되어 손을 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원익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겨우 연병했었는데 그가 갈려온 후에는 수령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아 점점 해이해집니다. 수령의 책임을 받은 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저 무지한 백성에게 어찌 심력을 다할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기 만일 제주를 빼앗아 점거한다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번에 비록 신급제 100인을 보내었으나 또한 무엇이 방어의 보탬이 되겠는가. 제주가 비록 육지보다 쉽게 장구할 수는 없으나 저기 전함 일천척으로 곧장 항구에 치니
상륙하여 영책을 설치하고 지구전을 획책한다면 우리나라 병력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비변사는 필시 규획하여 조치에 놓았을 것이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비변사는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들으니 제주는 군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라도는 한산도에만 치중하고 제주는 아예 제쳐놓습니다. 적이 만약 이곳에 응거하게 된다면 비든 우리나라가 당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원에도 또한 순식간에 배를 타고 이룰 수 있습니다. 적이 이러한 형세를 모두 알고 있으니 더욱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는 수령을 선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준비할 뿐이다. 이 밖에도 무슨 조치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신무시의 말이 몹시 좋지 않으나 서로 따질 수 없으니 접대할 때 말을 잘하여 지연시키는 계책으로 대함이 가하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16익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는 일을 보니 우리나라의 신사는 급박한 일이 아닙니다. 관백은 진실로 포악한 놈으로 전에 말한 7가지 일을 기필코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행장이 봉사만을 말할 수 없어 16경을 보내 유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주문에는 적의 정세를 모두 갖춰 진술하는 것인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석상서의 제본에 또한 적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유격이 적의 정세를 병부에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날 승문원의 석상서가 천사에게 보낸 사설을 보니 그 글에 조선은 어찌하여 주문하지 않는가? 설사 주문한다 하더라도 말에 착오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석상서가 낭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은 다시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주문은 마땅히 16격의 자문을 두 사로 삼고 우리나라의 사정과 항신으로 유격을 수행시킨다는 등의 사항을 갖추어 진술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애초 천조가 소서비와 약속할 때 조선과 더불어 교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이 말을 끝을 맺으면 언사가 바르고 조리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사신을 보내면 반드시 훗날 난처한 일이 있을 것이니 천조는 저 적에게 착지로 비유하여 다시 전일의 더불어 교통하지 않겠다는 말을 신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문하는 것이었다겠는가 하자 참찬관 이 호민이 아뢰기를 그때는 다만 각각 본강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말만 있었지 서로 교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더불어 교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으나 이것으로 말을 만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만약 천조로부터 교통하지 말라는 명령을 얻게 되면 이 어찌 범연한 일이겠는가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상의 하게대로 하는 것이 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특징관 심희수가 아뢰기를 저기 우리의 통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이는 곧 문을 빌리고 다시 방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저기 요구하는 말은 반드시 신사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16역은 신사로 타협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친히 관백을 보고 그 달변을 구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형은 아뢰기를 적의 반복스러운 정상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적의 방법은 마땅히 사조를 훈련시켜 자강의 계책을 세우는 것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남쪽 변방의 장사들이 탐욕을 부리거나 혹은 나약하여 방비하는 일에는 전혀 힘을 다하지 않고 군사를 도와주고 그 대가 받는 일을 멋대로 하고서 순찰사가 그 영에 이르면 근처의 한자빈이나 군관 노자들이 많이 모아 점검을 속인다고 합니다. 조정에서 특별히 신급자를 보내어 방어에 임하게 하는 것은 위급할 때 쓰고자 해서인데 또한 채무를 바치고 놓여 돌아오며 비록 여러 해 동안 오래 임무를 맡은 사람도 방수의 계책에는 뜻이 없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변장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마땅히 듣는 대로 탄핵해야 하겠으나 풍문의 말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제차서는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니 그에게 하사하여 그로 하여금 탐욕하고 나약하여 맡기기에 불과한 자를 적발하여 중죄로 다스려서 하나를 징계하여 백을 격려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사하여도 되겠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진실로 정령이 아뢰 바와 같으니 신들이 일찍이 개탄하였습니다. 고 언백, 권, 응수, 김, 응서 같은 무리는 여러 해 동안 변방에 있으면서도 조치하여 획책한 바가 없었습니다.
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험지에 의거해 영을 설치하여 틀림없이 수비할 계책을 하도록 당부한 적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닌데, 한갓 산기슭에 가막을 설치하고 마른 나무가지를 꺾어 성책을 만들고 있으니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어디에 의지하여 방어하겠습니까? 이 원익이 이미 내려갔으니 필시 사세에 따라 단속하의 형세를 보아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청 감사에 가합한 자가 없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주인덕 이정암을 첨가하고 김응남은 한중겸을 첨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권유를 첨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유는 병이 있다고 하니 시킬 수 없고 또 경중에 머물려 두었다가 위급할 때 대의장을 삼으려 한다. 나주 목사 이용순이 재지가 없지 않아 나주에 치민을 잘하며 국사를 근실히 돌본다 하니 그를 차임하여 보낼 만하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정영은 아뢰기를 지금 나주 역시 중요한 곳이니 옮기는 것이 부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의 재주와 기량이 방면의 직임에 적합하다면 나주는 다른 사람을 자임해 보내도 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나주는 호남의 요충에 해당되는 곳이니 이러한 식의 실로 체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이 일이 평정될 때까지는 기한으로 각도의 감사가 양계의 예의에 의해 가소를 거느리고 가서 지형이 좋은 곳을 택하여 영을 설치하고 머물러서 보장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가. 또 주업에는 모름지기 산성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록 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험요한 곳을 택하여 거기에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다. 평일에 만약 들어가 살게 하지 않다가 위급함을 당하여 촌민을 들여보내게 되면 백성들은 필시 따르지 않을 것이니 작은 패단을 생각하여 큰 계책을 그르칠 수는 없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에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인재가 극히 부족합니다. 박종남, 원유남, 임발령 같은 무리는 비록 단점은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아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마땅히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종남이 사람됨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필시 느슨한 사람일 것이다. 원유남은 내가 아직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며 임발령은 내가 특별히 제수하여 선정관을 삼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물과 재지는 알지 못한다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박종남은 본래 지략이 없는 사람입니다. 춘천의 실패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춘천의 사실을 자세히 말하라 하자 호민이 아뢰기를 춘천 전투에서 적이 궁지에 몰려 모두 자살하려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종남이 군사가 굶었다고 하면서 잠깐 퇴근하는 바람에 적이 도리어 칼을 빼어들고 출격하여 전군이 모두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천 사람은 지금까지도 종남의 일에 응급함 되면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하였다. 이 쓴언 아뢰기를 임발령은 신과 사마 동료이므로 그의 사람됨을 자세히 합니다. 어리석고 망령되어 쓸모없는 사람으로 도리어 종남의 느슨한 것만도 못합니다. 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소위 무사는 한번 손에 활을 잡으면 그를 몰라도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통합니다. 그런 뒤에 온갖 방법으로 청을 넣어 수령이 되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좌우의 세력자를 섬길 뇌물을 마련하고 이와 같이 이마에 옥관자를 붙이고 허리에 금대를 띠게 되면 바로 장수가 됩니다. 이처럼 거칠고 포악한 사람으로 장수를 삼고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병서를 가르치고 염치를 알게 한 후에야 장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무사를 시험에 뽑을 때 명경과의 규칙과 같이 하여 병서에 능숙한 자를 뽑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원에서는 무과를 보일 때 병서를 강하는가 하자 시독관 정경세가 아뢰기를 송나라 원풍년간에 무과가 있었는데 무경 7서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7서의 명칭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구 사명은 아뢰기를 중원의 무과에서는 안변책 2편을 제진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후민이 아뢰기를 김덕령이 살인한 일은 극히 놀라운 일이니 대간이 논한 바가 극히 타당한 것으로 국문화의 주의를 정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의 진태를 아직 알 수 없고 나라의 상패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터인데 이때를 당해 하나의 장사라도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을 맡은 관원은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합니다. 그러나 상께서 특별히 정국을 허락하고 형틀을 풀어주어 그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충성을 바치게 하소서. 이것이 사람을 써는 활법인 것입니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조처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지평 이형욱은 아뢰기를 덕령은 놓아줄 수 없는 중죄인이거니와 일찍이 특권만한 공로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를 완전히 석방하여 무장의 방자한 습성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패단이 장차 사람의 목숨 보기를 초계같이 여기는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덕령의 살인은 실로 놀라운 일인데 주현도 감히 발선하지 못하고 피살된 집 또한 감히 고발하지 못하였으니 나라의 기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해평 부원군이 내려간 후에 비로소 계문하였으니 방백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오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가는 의당 먼저 이들을 탄핵하여 오를 것이다. 하자 정형이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이상하게 여기어 해조의 문서를 가져다 참고해보니 감사의 장계에 한 통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우한 한 고조도 약법 3장에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고 하였다. 살인죄를 함부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